도대체 누가 내 돈을 가져가는 걸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개월 전에 평범했던 우리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일상의 시작. 아침 6시, 나는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과 아들 준호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73세의 시어머니 조순자님은 늘 그 자리, 거실 소파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검은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신지 15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소영아,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인 저를 늘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남편 민수는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고 대학생인 아들 준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도시락 고마워. 아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해드리는 거지. 평범하고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첫 번째 신호. 그날 오후 어머님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소영아, 혹시 내 지갑 못 봤니? 어머님 지갑이요? 평소처럼 거실 서랍에 있지 않나요? 그게 말이야. 분명히 10만 원이 있었는데 5만 원밖에 없더라고. 어머님의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쓰신 걸 깜빡하신 건 아니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니야, 분명히 10만 원이었어. 어제 은행에서 찾아왔는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돈 관리에 워낙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젊은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겪으셔서 한 푼 한 푼이 소중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럼 혹시 준호가 급할 일이 있어서? 준호는 용돈을 따로 주는데 뭘? 아니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지만 어머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욕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집안에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더라. 남편 민수가 숟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지갑에서 돈이 자꾸. 아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그 순간 테이블 위로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시죠?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던데. 야, 준호야. 할머니한테 뭔 소리야. 남편이 아들을 나무랐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내 정신은 멀쩡해. 분명히 돈이 없어지고 있어.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이것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머님께서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나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15년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어머님께서 지갑을 들여다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지갑을 꼭 안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가니 이것도 헷갈리네.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의심을 품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서 지갑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서랍에 넣어두시던 분이 말이에요. 어머님, 지갑을 왜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안전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그 의심의 화살이 바로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5년 동안 숨겨온 진짜 진실이 있다는 것도.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어머님께서 방안을 뒤지고 계셨어요. 서랍을 모두 열어보시고 옷장까지 뒤져보시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 달려갔죠. 내 돈이 20만 원이나 없어졌어. 예, 20만 원이요? 어제 분명히 5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30만 원밖에 없어.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번엔 액수도 컸고 어머님의 확신도 달랐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쓰실 일이 있으셨나요? 병원비나?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썼어.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소영아, 너 혹시. 어머님의 시선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날 오후 신우이 수진이 집에 왔어요. 어머님께서 전화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벌써 몇 번째야. 거실에서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새언니가. 쉿, 작게 말해. 신우이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지만 제 귀에는 더 크게 들렸어요. 새언니가 만지는 거 아니에요? 오빠 월급만으로는 준호대학 등록금 대기도 빠듯할 텐데. 그게. 나도 그 생각이. 정말이지. 그 순간 제가 설거지하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15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어머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민수야, 우리 집에서 돈이 자꾸 없어진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남편의 표정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엔 20만 원이나 없어졌어.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거야. 그때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설마 나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말해. 숨기지 말고. 남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내 남편마저. 나는 절대 안 했어요.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고 지갑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시더라고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저래요?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께서 요즘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하지만 준호도 느꼈을 거예요. 집안의 이상한 기운을. 신우이 수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새언니, 혹시 요즘 돈 들어갈 일 있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준호 등록금도 있고 오빠 월급만으로는 빠듯하잖아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15년간 온갖 허드렛일 다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둑 취급을 당하다니.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동네 부인들과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해. 어머, 순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우리 집에서 돈이 자꾸 없어져. 어머, 그럼 혹시 동네 부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마트에 갈 때마다, 골목에서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시선들. 김순자 씨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친다더라. 속삭이는 소리들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혼자가 된 마음.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밥을 차리고 어머님 드실 약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야근할 때는 혼자서 어머님을 모시고 준호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도둑이라니.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진짜 범인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집에서 어머님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설마 그럴 리는.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한 가지 가능성을 저는 애써 지워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도 참.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해야겠다고. 진짜 범인이 누구든 꼭 찾아내겠어. 하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그 진실이 제가 15년간 사랑해온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도대체 누가 어머님 돈을 가져가는 걸까? 저는 어머님의 지갑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은 정말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 집에서 완전한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어머님은 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어색하게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도시락. 아, 엄마. 오늘은 친구들이랑 학식 먹기로 했어. 아들마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거절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곳이 어디에 있을까? 설거지를 하면서 바라본 창밖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온 동네가 다 알고 있구나. 그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뭘? 혹시, 정말 혹시라도 급한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보, 당신까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확신하셔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살면서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언제 이 집 돈에 손 뗀 적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 내 남편마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다음 날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김소영 씨야. 시어머니 돈 훔치는. 어머, 정말 얼굴은 그렇게 선량하게 생겼는데 사람 얼굴에 뭐 써 있어?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지. 제 손이 떨렸어요. 장바구니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평소 인사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외면했어요. 이제 정말 이 동네에서 살기 어렵겠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도대체 정말 누가 어머님 돈을 가져가는 거지?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거실에서 지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마트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지갑만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살이 빠지셨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겠구나. 15년 동안 친딸처럼 믿어왔던 며느리를 의심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소영아. 예, 어머님. 너 정말 안 한 거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안 했어요. 진짜로요. 그럼 도대체 어머님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내가 직접 진범을 찾아야 해.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딸깍.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살금살금 거실로 가보니 남편이 어머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뭔가를 발견하고 급하게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찾고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를 찾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준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 돈 가져간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준호야. 15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데 모든 걸 이 집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아들의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믿어줘서.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진실을 밝혀내야 해. 15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가족 모든 사람의 일상을 지켜본 제가 아닌가요? 누군가 어머님 돈을 가져가고 있다면 반드시 단서가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이튿날 아침 식탁에서 준호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준호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아버지 민수가 아들을 말렸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요. 할머니 돈을 엄마가 왜 훔쳐요?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만 사신 분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조용한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할머니도 내 엄마를 믿고 싶어. 하지만 돈이 계속 없어지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왜 무조건 엄마예요? 아, 준호야. 고마워. 제 마음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들까지 이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신우이 수진이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수진아, 그게 무슨 뜻이냐? 새언니가 계속 부인하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새언니, 정말 안 한 거면 당당하게 조사받으세요. 신우이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찰 신고까지.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그래도 15년 동안. 엄마,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큰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믿었는데. 신우이 남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확실하게 하셔야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고모, 엄마한테 왜 이래요? 준호야, 어른들 이야기에. 어른들 이야기가 뭐예요?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자, 다들 진정해. 이렇게 싸우면 뭐해? 오빠, 그럼 오빠는 새언니 편이에요? 신우이가 남편을 추궁했어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남편의 우유부단한 대답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보,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야, 그게 아니라, 오빠도 의심하는 거 맞네요. 신우이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정말이지, 이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중에서 오직 준호만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집 아주머니와 옆집 아주머니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김순자 씨네. 결국 경찰서까지 간다던데? 어머, 정말이요? 그럼 진짜 그런 거네요.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니.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제가 나타나자 두 분이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벌써 동네에 다 퍼졌구나. 마트에 갔을 때도, 은행에 갔을 때도,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김순자 씨 내는 며느리가 도둑이래. 그래서 경찰서까지 간다던데. 아이고, 그 집 아들 불쌍하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소금거림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준호야, 왜 그래?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했니? 준호 엄마가 도둑이래서.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까지.
내 때문에. 엄마, 우리 이사 가요. 다른 동네로 가요. 준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준호야, 엄마는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왜 할머니도 아빠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그날 밤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소영아, 잠깐 이야기하자. 네, 어머님. 나도 정말 힘들어. 어머님의 목소리에 지침이 가득했어요. 15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어머님 정말 안 했어요. 진짜로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어머님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소영아, 정말 만약에 내가 한 거라면 솔직하게 말해. 이해할게. 어머님, 급한 일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어머님의 배려 섞인 말씀이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어머님 정말 안 했어요. 절대로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님도 이제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준호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계였어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어. 하지만 그러려면 이 집의 모든 사람을 의심해 봐야 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저는 애써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새벽 3시에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심어져 있었어요. 내일부터 모든 걸 다시 살펴봐야겠어. 준호만이 제 편에 서준 상황에서 오히려 아들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도 생겼어요. 준호가 나를 믿어준다. 아들의 눈물 어린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외출하신 틈을 타서 남편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15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도 남편의 개인적인 공간을 뒤져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서랍 첫 번째 칸에는 평범한 것들 뿐이었어요. 볼펜, 메모지, 안경.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칸 깊숙한 곳에서 제 손에 뭔가 걸렸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더듬어 보니 작은 봉투 같은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경마장 입장권이었습니다. 경마장? 민수가 경마를 한다고? 그것도 여러 장이나. 봉투 안에는 경마 입장권뿐만 아니라 베팅표들도 들어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한 달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손이 떨리면서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그러자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 칩들이 들어있었어요. 카지노? 민수가?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15년간 함께 산 남편이 도박을 했다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봉투 맨 밑에서 차용증이 나왔거든요. 김민수는 이땡땡에게 금 300만 원을 차용함. 2023년 10월 15일. 김민수는 박땡땡에게
금 200만 원을 차용함. 2023년 11월 3일. 차용증만 5장이었어요. 총 빚이 1200만 원?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편이 1200만 원이나 빚을 진 거였어요. 그럼 설마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저는 바로 추궁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경마표와 카지노 칩을 식탁에 올려놨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당신 서랍에서 나왔어. 차용증도. 자기야. 잠깐, 이건 1200만 원? 당신,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게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도박을 했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점점 3년 동안 나는 전혀 몰랐구나. 그럼 어머님 돈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언제부터? 반년 전부터 어머님이 돈이 없어진다고 하실 때마다, 내가 누명을 쓸 때마다, 당신 뭘 했어? 자기야, 나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뭐,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 아들이 어머니 돈을 도박에 썼다고.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간의 비밀. 그럼 예전에도? 저는 더 큰 진실이 궁금했어요. 사실 결혼 초부터. 뭐라고? 가끔, 정말 가끔씩만. 그런데 3년 전부터 심해진 거야. 결혼 초부터 15년간? 제가 알던 남편은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하지만 도박은 15년간 숨겨왔던 거였어요. 자기야, 나도 끊으려고 했어. 정말 수십 번도 끊으려고. 그럼 왜 안 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기면 더 하게 되고 지면 본전 생각나고. 남편의 모습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가장 큰 배신감. 그런데 왜 내가 의심받을 때 말 안 했어? 이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말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도둑으로 몰리는 게 자연스러워? 남편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괴로웠어. 괴로웠다고? 괴로운 건 나야.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어? 모를 거야. 아직은? 그럼 언젠가는 알게 되겠네? 자기야, 내가 정리할게. 시간만 좀. 시간? 벌써 3년이 지났잖아. 그때 문득 준호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나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준호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친구들이 엄마가 도둑이라고 놀렸다고. 그건 내가 몰랐다고?
당신 아들이 고생하는 것도 몰랐다고? 어머님께 어떻게 말할까?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께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어떻게 말하지? 15년간 나를 며느리로 믿어주셨는데 아들이 배신했다고 어떻게 말해? 자기야,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지금까지 혼자 당했는데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말할게. 어머니한테. 정말? 응. 이제 그만해야지.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내 결백이 증명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5년간 속아 살았다는 배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민수가 맞나? 자기야, 나 치료받을게. 도박 중독 치료. 지금까지는 왜 안 받았어?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중독자라는 걸. 15년간 나는 뭘 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지만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15년간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니.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과연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실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여보, 언제 말할 거야? 오늘 저녁에.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앞에서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일이냐, 소영아? 어머님 돈. 누가 가져갔는지 알았어요.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누가? 그때 남편이 급하게 손짓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민수가 했어요. 어머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남편이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야, 대답해. 정말 내가 내 돈을 가져간 거냐?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왜 그랬니? 도박에 썼습니다. 도박?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째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3년째? 어머님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럼 소영이가 누명을 쓸 때 넌 뭐 했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며느리가 도둑 취급받을 때 넌 입 다물고 있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내 며느리를 의심했어. 15년간 믿어왔던 며느리를. 어머님이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소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를 얼마나 의심했는데. 친딸같이 여겼던 내가.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준호가 무릎 꿇은 아버지와 우는 할머니를 보고 상황을 눈치챘어요. 아빠, 설마, 준호야, 할머니 돈, 아빠가 가져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학교에서 저까지 얼마나 창피했는데, 그 순간 신우이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전화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상황을 본 수진이 당황했어요. 오빠가 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수진아, 내 오빠가 내 돈을. 어머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설마 오빠가 도박에 썼단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 정말이에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새언니는, 며느리는 결백해, 결백하다고? 수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수진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오빠가 도박한다는 걸 알았으면. 나도 어제 알았어. 어제? 그럼 그동안은 몰랐다는 거예요? 15년간 몰랐어. 완전히. 다음 날부터 더 큰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컸던지 이웃집에서 다 들었나 봐요. 김소영 씨네. 결국 남편이 도박쟁이였다네요. 어머, 그럼 며느리가 뒤집었었던 거네요? 아이고, 그 집 며느리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번엔 동정의 시선이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 도박하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15년간 같이 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일찍 들어왔어요. 자기야, 회사에서 모두 알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셨잖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남편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까? 무슨 소리야? 가족들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남편이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위기였어요. 자기야, 빚이 1200만 원이라고 했지? 응. 그런데 사실은 뭐? 더 있어.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빌렸어. 얼마나? 800만 원. 총 2,800만 원.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될 텐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야, 집을 담보로 잡혔어. 뭐라고? 1년 전에 돈이 급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얼마나? 1,500만 원. 집까지. 우리가 15년간 살아온 이 집마저 위험해진 거였어요. 이 모든 충격으로 어머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소영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해결? 뭐가 해결됐니? 내 아들이 도박쟁이인데. 어머님이 밥도 안 드시고 밤에는 계속 우셨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평생 착한 줄만 알았는데. 어머님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의 도박빚 2,800만 원,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 어머님의 건강 악화, 준호의 상처, 동네의 수군거림. 과연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또다시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1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자기야, 나도, 너도 뭐, 힘들었다고? 괴로웠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나는 뭐 했던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챙기고,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준호 학교 행사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동안 넌 뭐 했어? 가족들이 자는 사이에 도박장에 가서 우리 돈 날렸어? 자기야, 제발, 제발, 내가 제발이지. 15년간의 희생 고백. 너 결혼 초에 신혼집 전세금 기억해? 내가 친정에서 받은 1,000만 원으로 집 구했잖아. 그건 알고 있어. 그 돈으로 내가 도박했구나. 내 친정에서 딸 시집 보내며 준 돈으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준호 태어나고 내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할 때도 내가 몰래 빼간 거지. 소영아, 조용해.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15년간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목청을 높였어요. 그때 어머님과 준호가 소음 때문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니, 소영아? 어머님, 들으세요. 제가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중병으로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 300만 원. 제가 제 적금 깨서 냈어요. 뭐라고? 그때 민수는 회사에서 빌렸다고 거짓말했죠. 사실은 제가 낸 거였어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준호 고등학교 입학금도 대학 등록금도 제가 몰래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냈어요. 엄마, 언제?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알바했어. 너희들 모르게. 어머님께서 소영이가 집안일만 하니 답답하겠다고 하실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소영아, 내가 그런 일을, 내 어머님, 그런데 그 돈들을 이 사람이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제가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년에 어머님 칠순 잔치 비용 200만 원. 그것도 제가 냈어요. 민수는 부서에서 보너스 나왔다고 거짓말했죠.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 리모델링 할 때 500만 원도 제가 친정 오빠한테 빌린 거예요. 친정 오빠한테? 네. 그런데 그 돈도 결국 도박으로 사라진 거겠죠? 그때 신우이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급하게 부르신 모양이었어요. 새언니, 왜 이렇게 소리를? 수진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저한테요? 내가 나를 돈만 아는 며느리라고 뒤에서 말한 거 다 알아. 수진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오빠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어머님 돈을 탐낸다고 한 것도. 새언니, 그건. 그런데 진짜 돈에 눈먼 사람은 내 오빠였어. 15년간 가족들 등쳐먹고 도박한 사람이.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친구들이 엄마가 도둑이라고 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를 지키려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엄마, 왜요? 왜 아빠를 지켰어요? 사랑했거든. 15년간 진짜 사랑했어. 이런 비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엄마도 한계야. 어머님께 하는 마지막 호소. 어머님, 저 이 집에서 15년간 단 하루도 제 맘대로 한 날이 없었어요. 소영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밥상 차리고 어머님 드실 약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얘야, 명절 때마다 3일 전부터 음식 준비하고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면 차 대접하고 어머님이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둑 취급받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모두 속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돌아섰어요. 김민수, 응, 우리 이제 끝이야. 소영아, 제발. 15년간 나를 속이고 어머님을 속이고 아들까지 속였잖아. 한 번만 기회를. 기회? 15년간 매일매일이 기회였어. 제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삶 못 살아.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영이 말이 맞다. 어머니, 15년간 이 집의 기둥은 소영이었어.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어머님이 저에게 오셔서 손을 잡으셨어요. 얘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같은 며느리. 아니, 딸을 둔 게 이 집의 복이었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그 복을 모르고 어머님이 남편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부끄러운 아들이다. 수진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새언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저도 새언니를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이 돌아와? 새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도둑 취급받을 때는 어디 있었어? 수진이 할 말을 못 찾았어요. 그때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까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준호의 말에 남편이 더욱 주저앉았어요. 아빠, 이제 진짜 반성하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속 시원함을 느꼈어요. 15년간 가슴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가족들 모두가 진실을 알았고 제 억울함도 풀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소영아, 잠깐. 네,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15년간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의심했구나. 어머님, 일어나세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지 않아. 15년을 함께 살면서 내 마음을 몰랐다니.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는 이 집의 진짜 기둥이었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진짜 딸이야.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님은 그날부터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김 여사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어머,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 일로. 제가 사죄드리러 왔어요. 어머님이 동네 부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15년간 이 집을 위해 자신은 희생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심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머님은 마트에도 저와 함께 가셨어요. 사장님,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아, 순자 어머님. 며느리분이시군요. 이 사람이 15년간 새벽마다 여기서 일했다는 거 아세요? 네. 언제요? 가족 몰래 새벽 5시부터 신문 배달하고 틈틈이 여기서도 계산 도우며 마트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 그럼 그분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런 며느리, 아니, 딸을 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날 오후 수진이 정식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새언니가 15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어제 듣고 나서 잠도 못 잤어요. 저도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봤으니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새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셨는데. 수진아,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새언니, 앞으로 제가 새언니 편이 되어드릴게요. 진짜로요. 남편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 와서. 아니야. 내가 진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15년간 너 같은 아내를 두고도 몰랐다니. 나 도박 완전히 끊을게. 병원 치료도 받고, 그리고 내가 희생한 모든 것들 다시 되돌려줄게. 어떻게? 부업이라도 해서 내가 쓴 돈 다 갚을게. 준호는 이제 학교에서 당당해졌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15년간 가족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시고 할머니 병원비까지 내시고 친구들이 와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준호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주일 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소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5년간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런 며느리. 아니, 저런 여자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남편이 정말 복받을 사람이네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자기야, 오늘 부장님이 그러시더라. 뭐라고? 김 과장, 부인분이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 분을 모시고 살아야지 하시면서 동료들도 다 내 얘기만 해. 와, 정말 존경스럽다고. 남편의 표정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가족관계의 완전한 회복.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이라고 부르셨고 남편은 도박 치료를 받으며 진짜 반성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당당하게 우리 엄마 자랑을 하고 다녔고 시누이 수지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이제부터 이 집의 진짜 어른은 너야. 어머님 무슨 말씀? 15년간 내가 이미 이 집의 기둥이었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어머님이 제 손에 집 열쇠를 쥐어주셨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소영이 너야. 진정한 행복의 시작.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15년간 눌러 살던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생긴 모습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기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여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도박을 완전히 끊고 부업까지 시작해서 빚을 갚고 있었고 어머님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셨어요. 준호는 우리 엄마가 최고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모범 며느리가 아니라 존경받는 여성으로 대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어요. 15년간 숨죽이며 살던 김소영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김소영이 되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그날 밤 어머님의 낡은 지갑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 지갑에서 시작된 모든 오해와 아픔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어머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이제 정말 고생 끝났구나. 네,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아니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창밖으로 보이는 따뜻한 봄 햇살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왔어요. 15년간의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